얘는 네가 했다고 이렇게 썼잖아. 잘못했습니다. 수리하지 말았습니다. 더 없어? 전 발생한 수원 노숙소녀 살인 사건. 당시 피해자로 검거돼 수감 생활까지 해야 했던 이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압적인 수사에 허위 자백을 했다는 건데요. 이 법원에서 공권력의 실수를 인정한 이번 사건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7년 5월 수원의 한 고등학교 화단에서 15살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녀를 죽인 범인으로는 한 노숙인이 검거가 됐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저희는 착각해봤거든요. 소녀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충격적인 자백.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7년이 지난 지금 그는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수원역에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딱 타는데 다시 저를 붙잡더라고요. 얘가 죽인 거 아니냐고. 안 죽였다고 했는데 끌고 가갖고 막 저하고 목하고 이제 정강이하고 때리면서 소리 써갖고 머리도 때리면서 똑바로 되라고 왜 거짓말하냐고 이 새끼 거짓말쟁이네 하면서 협박식으로 얘기하고 그래갖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맞는 게 두려우니까 얘기한 거죠. 지적 장애가 있던 피의자는 강압 수사가 두려워 거짓 자백을 했던 겁니다. 이거 그렇게 하면은 나한테 유리하겠냐? 이거 그렇게 하면은 이거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냐? 안에서 이제 5년이라는 해를 이제 공정을 살았잖아요. 솔직히 저한테는 너무 긴 시간이었죠. 하루가 막 1년같이 느껴졌으니까. 누가 그걸 살고 싶겠어요, 솔직히. 죽인 애는 진짜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안 믿어요. 수사관이 무서워서 꾸며낸 허위 자백에 살인범이 된 송모 씨. 결국 5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뒤늦게나마 송 씨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수사관이 송 씨를 협박하던 진술 녹화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건데요. 자, 사건 발생 1년 후 새로운 노숙소녀 국면에 살해 사건의 접어들었습니다. 용의자들이 붙잡혔는데 모두 10대 노숙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노숙인에 이어 10대 가출 청소년 5명이 추가 진범으로 검거가 된 건데요. 이들은 소녀를 죽였다고 순순히 자백을 했습니다. 소녀가 돈을 훔쳤다고 의심해 송 씨와 함께 때리기 시작했고 결국 숨졌다고 자백을 했는데요. 결국 가출 청소년 5명에게도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1년 후 이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먼저 검거됐던 송 씨와 5명의 아이들 모두 유죄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바뀐 겁니다. 수사 당시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피해 청소년 중 한 명을 만나봤습니다. 지금은 20대 중반이 된 피해자 신모양. 철없는 10대였지만 살인범이라는 누명까지 쓸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집에 가고 싶으면은 이제 인정을 하고 조사를 받아라. 안 그러면은 죄가 무거워져서 더 오래 살고 막 이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 나이 때는 무서웠죠. 검찰청이라는 데도 처음 가봤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인정하고 조사 받을 때까지 계속 검사실에 있었어요. 수사관은 처음부터 신양의 얘기를 들을 생각이 아예 없어 보였다고 하는데요. 나는 운동장하고 같은 위치로 되는 것은 저쪽에 있는 중학교. 그리고 정확한 장소는 그 고등학교 그 본관 건물 바로 앞에 있는 화단 옆에거든. 이거 지금 알려주는 그래서 거예요. 이제 알면서 경찰이 피의자에게. 네. 사건의 진실보다 끼워 맞추기식 수사에 급급했던 수사기관. 담당 변호사만이 유일하게 무죄를 입증해냈습니다. 지금 여러 명의 자백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들이 자백을 하지 않았다면 일단은 이들이 처벌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관련자들의 증거도 없고 CCTV도 없고 전혀 없으니까. 자백 때문에 처벌을 받았는데 자백을 하게 된 동기가 기망이나 해유였다는 거거든요. 야, 다른 사람들은 다 자백했는데 니만 자백하지 않아서 네가 더 불이익이 크다. 너 아무리 아니라 해봤자 다른 사람 자백 때문에 너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수사기관의 어떤 잘못된 수사가 또 변호인의 저력이나 보호자의 저력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사람을 죽였다는 아주 큰 범죄의 자백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게 이 허위 자백의 현실입니다. 수사관의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자백을 지어낸 대가는 너무나 컸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강압 수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까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지키기 위한 법,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협박을 했다든지 혹은 속임수를 써서 자백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 전 과정을 수사기관이 필요할 때만 녹화하지 말고 수사의 전 과정을 녹화하든지, 녹화의 비용이 지금 이제 많이 들기 때문에 녹음을 하든지 해서 적어도 조사를 받는 사람이 위법적인 수사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히 취약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라든지 그 정신지체 장애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무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석이라든지 보호 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낸 자백은 증거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죠. 결국 미제로 남겨된 수원 노숙소녀 살해 사건. 어이없게 낭비한 7년이란 시간 동안 이 사건의 진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예,